눈에 보이는데 왜 거기까지 못 가게, 거기까지 이렇게 데크를 설치하면 되지 않겠어? 만약에 그렇게 압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케이블카를 설치했고 그것만 하면 될 터인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은 예절인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직선거리 한 200m 정도 떨어지는 데니까 아마 여기까지도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고 대청봉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탐방로에서부터 통제를 할 겁니다. 대청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는 아시지만 가이드라인에 기존 탐방로와 연계되지 않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통제에 대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통제를 할 겁니다. 1995년 운행을 시작한 덕유산 케이블카. 그런데 올 1월 발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 구간이 탐방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원인으로 손꼽는 것이 바로 케이블카였습니다. 밀양 얼음굴에도 케이블카가 운행 중입니다. 밀양 케이블카는 2012년에 개장했는데요. 밀양 케이블카 역시 최근 4월 상부 정류장에서 정상까지 가는 등산로를 개방했습니다. 2013년 5월 등산로가 폐쇄된 지 2년 만에 열린 겁니다. 등산로가 개방되면서 밀양 케이블카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유산 향적봉 또는 최근에 밀양의 사례에서 본다면은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너무 부족했고 또 그러한 점들이 사회적인 신뢰를 특히 환경단체의 신뢰감을 잃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지역인 설악산.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 지금도 대청봉에는 해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만약 대청봉과 가까운 곳에 케이블카가 생긴다면 이곳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여기는 수많은 생명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더불어 삶을 통해서 설악산이 생태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그 건강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극도의 어떤 개발을 통해서 이용을 극대화시킨다 그러면 훼손되고 그들이 사라지고 결국은 생명체 생태계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운영하고 갖고 가는데 훼손될 부분들이 있는 환경단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그쪽에서 넘겨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럼 가장 친환경적으로 한번 운영될 수 있게 해봐라. 이런 의도를 제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망가뜨리고 훼손된 걸 가속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걸 멈추고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통영. 시내 중심에 접어드니 머리 위로 케이블카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길이가 무려 1975m로 현재 국내 관광용 케이블카 중에서는 가장 길다고 합니다. 케이블카를 기다리는 행렬이 그 인기를 실감하게 하네요. 우리가 여기 타고 왔을 때는 표가 없이 거기 타고 왔겠어요? 하루에 몇 분이나 이렇게 타세요, 여기?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올 때가 11,600명. 하루에요? 네, 많이 올 때는 평균 한 3,400명. 3,400명? 통영이 그전에는 이제 그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면 이제 수산업이 이제 어장이 황폐화되고 하면서 수산업이 약간 침체기를 겪을 시기에 이제 또 조선업도 어려워지고 하면서 이런 관광 산업이 그 지역민들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크게 기여를 함으로써 아마 케이블카가 굉장히 이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어떤 그런 관광 상품이 된 거죠. 통영 케이블카는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손꼽히는데요.
케이블카를 꼭 목적으로 두고 온 건 아니죠. 두루두루 케이블카가 따르니까. 이쪽은 일단은 통영 쪽에 오면은 먹거리가 좋다 그래갖고 먹거리도 좋고 잘 먹으면서 구경할 곳도 그냥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다 갖춰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산악지대와는 다르게 한려수도 중심에 위치한 통영. 산과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지닌 곳입니다. 게다가 바다에서 나는 풍부한 수산물까지. 이러한 것들이 통영 케이블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상부 정류장에 내려 15분 정도만 걸으면 미륵산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려수도의 풍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오셨어요? 아니, 등산길로 왔어요. 등산로로. 네. 어떻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저 굉장히 낫습니다. 원래는 여기 이제 바위밖에 없었는데 이런 데크를 깔고 이렇게 전망대를 설치하는 거 보니까 낯설거든요. 뭐 케이블카가 처음에 건설을 할 때도 되게 반대가 많았었는데 시에서도 좀 강경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기 안 좋겠죠. 통영 케이블카 역시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케이블카가 생기면 이곳의 자연 환경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케이블카로 인해 산 중턱에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인공 건물이 만들어졌고 인공 폭포도 만들어졌습니다. 관광객들 올려보낼 수 있는 여건을 자기들이 만들어내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똑같은 케이스로 국립공원인 지역인 케이블카를 설악산 이런 데 들어간다라면은 설악산 대초봉의 주변이 어떻게 바뀔지는 뻔합니다. 완전히 데크로 묻힐 거예요. 데크와 데크를 채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데크를 벗어나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 그럼 그곳 주변에 무엇을 하겠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또 볼 수 있는 사진거리에 될 수 있는 관목들을 심느라고 또 보원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겠죠. 지금 통영의 케이블카 근처에는 새로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기 골프장 같은 게 안 보였거든 하는 게. 근데 지금 골프장도 여기 지금 건설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 개발이. 그 펜션이가 별장이가 짓는다고 산을 막 실을 깎아서 그래서 참 보기가 흉하더라고. 그래야 정상에 왔다 가는 필요가 있죠. 조금 개인적인 욕심 아닌가. 그 자리 막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감상을 해야 되는데 케이블카 같은 거는 이런 거 사실은 안 해야 되는 거로 제 인생은 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옆에 아줌마 같은 마누라도 아니고 관광 케이블카의 수익이 좀 줄 기미가 보이니까 아래쪽에 다른 루지 사업이라든지 그것을 민자를 들여서 계속 확장을 하는 거죠.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그럼 또 그것에 또 수요들이 또 줄면 또 다른 데 개발 사업들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 미륵산 전체가 케이블카를 시작해서 망가지는 사업들이 생기는 거죠. 몇 년 후의 통영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앞으로 민간 전문위원회 실사 및 검토보고 또 공청회 또 공원위원회 현지 실사를 거쳐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완공 시기는 지금 예정대로 간다 그러면 2018년 동계올림픽 2월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산이자 국립공원인 설악산.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인 산양과 하늘다람쥐의 집이자 놀이터인 설악산.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우리가 우리만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되돌려줘야 되는 유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켜서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방송에 이런 말을 해도 됩니까? 미쳤다라고 그러나요? 제주도 전체 땅값이 미쳤어요. 지금. 여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 천국인 줄 아느냐. 지금 그 말을 후회하고 그리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냥이 사는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기준이 높아져 있는 늘